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어린이집일 수도 있고, 퇴근하실 수도 있고, 벌써 퇴근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죠? 다 시간대가 다르니까. 요즘 감기로 아이들, 뭐, 아까 제가 여담으로 막 이야기 나누긴 했는데, 콧물 감기 시작됐는데, 여러분들의 감기는 좀 어떠세요? 아이가 아프면 우리도 좀 아프지 않나요? 선생님들도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프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마스크 잘 쓰고, 손도 깨끗이 씻고, 자기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요, 항상, 한 달에 한 번, 혹은 여건이 되면 두 번 정도 무료 강의를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되게 신기한 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매일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게 저의 일정에 맞추어서 무료 교육 강의를 제공하는 거라 들으시는 수강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지금까지 빠지지도 않고 계속 듣는다는 노력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러신 분도 계시고, 또 이번에 펜포 쪽에서 새로 많이 궁금해서 '무료 교육이 뭐지?' 혹은 '우리 아이들 사이트가 뭐지?' 해서 궁금해서 오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매달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새로 가입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요 시즌이 학부모님 상담해야 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관찰 일지를 가지고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지, 혹은 우리 아이들 지금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이 점수가 뭘 나타내는 거죠?고 궁금해서 질의응답을 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거까지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주제는 다양하게 관찰, 제가 이게 넘어갔네요. 매달 저희는 주제를 다양하게 관찰 일지 타이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관찰일지 사용법, 우리 아이들 사용법이 먼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 상담 연계 방법에 대해서 진행할 텐데, 최소 제가 30분은 넘지 않으려고 하는데 좀 넘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바쁘신 분은 녹화본 보면 되니까 이동하시면 되고요. 우선 우리 아이들 사이트가 뭐지 궁금하신 분도 계시고, 이거 들어보고 내가 가입이란 걸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 사이트를 왜 만들었을까요? 제가 교사 교육을 꽤 많이 진행하는데요, 선생님들이 들어도 힘든 건 관찰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힘들까요? 왜? 계속 강의를 하지만 보육일지 작성하시는 건 이제는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진 않으세요. 근데 관찰일지를 작성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선생님의 전문성도 요구가 되고, 지속적인 기록이 있어서 아이들의 발달 변화를 좀 분석해야 하는데, 이거를 선생님 좀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라고 제가 사이트를 개발했는데요. 어떤 선생님의 후기예요. 제가 후기 전에 한번 공모전을 한번 했는데, 어떤 선생님 후기가 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 개발자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셨어요. 자, 원장님의 권유로 원 전체가 인제 우리 아이들 관찰 기록 사이트를 활용해서 관찰일지를 쓰게 됐는데요. 사이트 측에서 제공하는 사전 교육, 저처럼 이렇게 하는 거 받고 시작했는데 처음에 좀 어리버리했어요. 그때 인제 무료로 제공되는 평가 강의도 들었고요. 잘 쓴 예시를 해서 "이런 거 고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도움이 되었답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한층 수월해졌어요. 왜냐하면 전달의 관찰 기록을 그대로 복사해서 변화한 부분만 체크하니, 어머, 1 분도 안 걸리네? 벌써부터 이렇게 수월하니, 잠시만요. 제가 마이크 음소거를 할게요. 벌써부터 이렇게 수월하니 더 익숙해지면 얼마나 편해질까 기대가 가득입니다. 서류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사이트를 사용하면 편하긴 편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건 이거였거든요. 서류를 편하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요, 아동별로 한눈에 모아서 보이는 사진과 평가와 발달 변화 그래프였어요. 쭉 읽어 보면 나도 놓치고 있는 아이의 변화가 한눈에 들어와서 너무 좋았어요. 라고 선생님이 정말 진솔한 후기를 이렇게 길게 남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와, 개발자로서 정말 보람되다.' 이 후기가 어쩌면 선생님들한테 교육할 때 여러 번 교육보다 한 번의 후기 전달이 한 번에 더 빠르게 와닿을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사이트도 궁금하지만 관찰일지가 궁금해서 오신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선생님들은요, 관찰일지 왜 쓰세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녹화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질문부터 가장 먼저 해요.
관찰일지 왜 쓰세요? 왜? 대부분 80%라고 하기 너무 많나요? 평가제 때문에 쓰지 않아요? 관찰일지 왜 쓰세요? 왜? 정말 솔직하게 여기 다 익명이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관찰일지 왜 쓰세요, 선생님들? 관찰일지는 우리 왜 쓸까요? 감사해요. 평가제가 크죠. 그죠? 평가제에서 평정하지 않으면 안 쓰실 거죠. 그죠? 평가제가 크죠. 그죠? 그런데 평가제에서 아예 지표를 따로 분리해서 관찰 일지 지표, 변화, 발달 변화를 체크할 수 있는 연유의 총평까지 체크하는 이유는 뭘까요? 교사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평가제에서 선생님 힘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일지는 간소화됐죠. 왜? 이 부분은 필요가 없거든요. 선생님이 재량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데 관찰 일지는 왜 더 까다로워지고 디테일이지고 해줬을까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발달 변화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서 음소거 해주시네요. 관찰 일지는요. 우리가 쓰는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평가제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요.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아서 보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의 정확한 기록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얼만큼 잘 성장하는지, 또 잘 성장하지만 어떻게 달마다 주기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 또 이 아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요거를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분석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려고 작성하는 거예요. 이걸 적지 않아도요. 저는요. 아이가 얼마나 잘 크는지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신체적인 성장은 빠르게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언제 문장을 이어서 단어를 이어서 문장으로 말했는지는 선생님이 놓칠 수가 있어요. 지나다 보니까 얘 학기 초에는 말도 잘 못했는데 언제 했지? 그걸 우리는 캐치해야 돼요. 어떻게? 관찰을 하고 기록을 통해서. 교사니까. 이해되시나요? 평가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치. 아이들의 발달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맞아. 주기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고 있는 방법이 아이들의 성장을 잘 관찰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방법인가요? 어떠세요? 저희 그냥 일화 기록으로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일화 기록으로 나타내는 두세 줄이 여러분들이 쭉 읽어봤을 때 아이의 성장과 발달이 잘 드러나게 작성을 하시나요? 어떠세요? 혹은 온전히 평가제에서 아이들의 일상과 놀이에 관해서 기록을 하라고 해서 저는 놀이하고 일상을 아울러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면요. 이 기록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기록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의 성장을 잘 나타내도록 기록을 해야 하는데 나는 그냥 놀이하고 일상 오늘 하루 지낸 거 사진을 보고 오늘 하루 이렇게 잘 지냈다. 누구누구가 잘 지냈다. 이거 하면 우리는 정말 그죠. 평가제에서 원하는 쪽이지만 원하는 해석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가장 요 정도 커트라인은 하세요 하는 가장 쉬운 방법.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들이 평가제 때문에 의무화되어서 하긴 하지만 이게 우리 아이한테 우리 반에 성장하는 아이한테 어떠한 도움이 안 된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관찰일지가 지금 힘드신 거예요. 이거 작성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처음에는 왜 작성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시니까 힘들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쓰는데 이게 뭐 아이를 알아가는 것도 아니고 변화 분석을 내가 알 수도 없고 이거 왜 하는 거지?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는 방법이 어떤 분들은 영역별로 나누지 않아도 놀이와 일화 기록을 아이들의 성장을 잘 드러내도록 기록을 잘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그런데 내가 하는 방법이 평가제 때문에 관찰 기록이란 걸 하지만 이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록을 하는 건가? 그냥 일을 위해서 하는 건가?를 한번 오늘이라도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평가제 한번 들여다볼게요. 여러분은 평가제가 아니면 요거 잘 보진 않을 거예요. 그죠? 자, 평가제에서는요. 1-5-2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일상생활 놀이에서 개별 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해서 기록하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제가 이 사이트를 개발하고 나서 지금 평가지도 다 이걸로 받으셨어요. 어떤 데는요. 사이트 열어 드리기만 하고 그냥 평가제 관찰 기록 통과되신 곳도 있어요. 그리고 출력을 해 놓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 저희는요 원장님이 일화 기록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거 써도 돼요?" 하고 질문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요. 평가제가 기본이 되어야 되니까 보면 여러분 여기에 1 번과 2 번에 어디에도 한번 단어를 살펴보세요. 일화 기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일화 기록으로 방법으로 기록하세요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의도해서 "아 우리 어린이집은 관찰 기록을 좀 일화 기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그 원의 운영 방침인 거예요. 근데 평가지에서는요. 일화 기록으로 적으라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그냥 일상생활과 놀이만 드러나도록 적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 월 1회 이상. 그러면 월 2회 하시기도 하고 월 3회 하시기도 하고 기간마다 다 틀리겠죠? 무조건 1회 이상은 해야 되니까. 그러네. 일화 기록이 없네. 자, 두 번째. 관찰 결과를 이제 활용해서 아이들의 발달 변화 정도를 총평으로 연 2회 이상 기록을 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월별로 하는 기록과 따로 총평도 연휴에 이상 기록을 해야 돼요. 총평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냐면요. 변화 정도가 나타내져야 돼요. 여러분은 변화 정도를 어떻게 기록을 하세요? 원래 정도는요. 이렇게 월 1회 나타낸 관찰 일지와 월 2회 총평을 따로 평정하는 이유는요. 매달 선생님의 기록을 선생님이 이렇게 펼쳐 놓고 총 한 연 2회 1학기에 한 번 정도는 분석이란 걸 하셔야 돼요.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한글 문서 우리 작성하시죠? 펼쳐 놓고 기본 생활에서는 3월 달에 이랬는데 보니까 한 6월 달 내가 한 거 보니까 이 정도 변화가 있네. 그럼 총평해. 기록 변화를 작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발달 변화 기록인 거죠. 선생님은 이 과정이 필요하니까 교사라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요 방법대로 잘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총평도 따로 시간 내서 그냥 내가 느껴지는 대로 말하는 거. 대부분 언어를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그걸 빨리 캐치할 수가 있으니까. 학기 초에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아이들한테 이러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까지도 변화를 나타내게 좀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발달 변화를 어떤 식으로 기록하고 있나요? 평가에서는 이 두 개만 평정하고 있어요. 일화 기록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가 상관없지만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기록을 하고 그 주기적인 내용이 놀이와 일상생활이 전부가 포함된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뭐 사이트를 이용하시든지 한글 문서를 하든지 수기로 작성하시든지 어떠한 방법도 제시하고 있는 건 없어요. 자, 두 번째 평가하는 거는 총평. 어떤 총평? 발달 변화가 나타나는 총평을 연 2회 이상 기록해서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님 상담에 활용을 했는지도 관찰을 해요. 그런데 교사라면 이 두 개는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개는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두 개 때문에 교사가 하기 싫어하는데 이 두 개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다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교사의 도움을 받아 손 씻기와 이다기를 하며 기분 좋게 씻는다. 요거는요, 선생님, 몇 세 수준일까요? 저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몇 세 수준일까요? 몇 세 수준일까요? 맞추시는 분. 선생님, 오늘 댓글 많이 주시네. 0세, 만 2세. 오, 갭이 너무 큰데요. 1세. 선생님, 3년차 선생님은 0세, 1세 다 적으면 어떡해요? 만 1세. 몇 세 수준일까요? 교사가 관찰을 하려면요. 아이를 제대로 된 발달을 파악하고 관찰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무조건 사진을 보고 쳐다보는 건 관찰이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쳐다보고 기록을 하는 게 관찰인 거예요. 2세, 만 6세. 아이들마다 맞아요. 아이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맞아요. 아이들마다 다르는데 우리가 큰 라운드로 보면 이게 몇 세 수준이지? 교사의 도움을 받아 손 씻기와 이닦기를 하며 기분 좋게 씻는다. 교사의 도움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영아인 것 같다. 근데 기분 좋게 씻는 거는 0세일까? 1세일까? 자, 이거는 표준교육 과정 범주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정답을 한번 안내해 드릴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알고 접근하는 것과 아이를 관찰하는 것과 이거를 모르고 아무런 베이스가 없이 기본 지식 없이 아이를 관찰하는 거는 큰 결과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는요, 관찰하고 영역을 매달 기록하고 발달 변화를 이제 한눈에 파악해서 우리 아이의 강점을 찾아주는데 주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전문가인 제가 해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선생님들은 하루에 놀이 준비도 해야 하죠. 일지도 적어야 하죠. 관찰이 이렇게 된다는 건 알아. 근데 힘들잖아요. 이런 시간이 없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건 알지만 이런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사이트를 개발을 했는데요. 요 사이트를 우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안내 드리고 두 번째는 학부모 상담 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고거까지 한번 안내를 드려 볼게요. 자, 우선 사이트는요. 네이버에 제가 링크 막 입장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 들여서 여기 뭐 간단하게 카카오로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라고 치면 우선 네이버에 병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관찰일지 치면 사이트가 금방 나오긴 하거든요. 아니면 저희 단톡에 있는 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아이들 들어가면 우선 회원 가입이란 걸 해야 돼요. 회원 가입. 그럼 "모두 동의합니다."라고 해서 다음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름과 휴대폰 번호는 본인 인증을 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가끔 초에는 이거 질문도 많이 주셨거든요. "이거 입력이 안 돼요. 입력이 안 돼." 인증하기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까지도 해서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에 이제 저는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로그인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결제하기에 들어가면 월 뿌띠 회원은 우리 반 아이가 10명 미만일 때 월 사용료인 거예요. 그래서 아, 현재 우리 반은 정원은 15명인데 지금 아이들은 9명밖에 안 다니는데 이걸 해야 될까? 그럼 나중에 여기에서 10명 미만에서 10명 이상이 넘어갈 때는 연동이 되나? 연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반에 최대 맥시멈 다니는 아이 현원 대상으로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되게 금액이 싼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세요. "이거 월 4,900원이요. 한 명 기준이에요?"라고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 10명 아이를 등록하고 매달 사용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나는 매달 매달 결제하는 게 힘들다." 하면 그냥 이렇게 연 단위로 결제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연 단위로 넘어가는 건 초기화가 되지 않는데요. 뿌띠에서 벤티로 넘어가는 건 초기화가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원장님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원장님께서 기관에서 좀 가입하고 지금은 모든 것이 1대1로 개별 교사가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일부러 20명 이상을 가입하고 나서 10명 이상 가입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아이디가 이메일이거든요. 이메일을 공유해서 선생님들이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시는 원장님도 계세요. 그랬더니 기관에서 우리는 내가 교사를 좀 관리하고 선생님이 잘 작성하는지 혹은 내가 좀 계속 결제해서 선생님한테 제공하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좀 불편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2 월에는 기관 가입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선생님을 교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또 이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바꿀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교사가 가입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선생님이 이렇게도 물어봐요. 저는요, 이걸 개발한 이유는 선생님이 편하라고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거 혹시 기관 인증이 있어야 가입하는 거야?"고 물어보는데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필요하면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가입 방법이 있고 자, 그러면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관찰 노트 작성이라고 들어가면요. 우선 원생 관리를 하셔야 돼요. 원생을 등록해야 돼. 전 2명 등록이 되어 있어요, 2 명. 여러분들은 처음이면 1 명도 등록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 원생 등록을 누르고 원생 등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관찰일지도 들어가서 관찰일지 등록을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월 거까지 가입이 돼 있어요. 등록이 돼 있어요. 그죠? 자, 3월 거 한번 볼게요. 3월 거 보면요. 1세 수준, 1세 수준, 1세 수준 나와 있고 사진도 핸드폰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번에 어떤 원장님께서 가입하자마자 "어 저는 7분 정도 걸려요." 했는데 이 원장님이 저는 5 분밖에 안 걸리는데요." 하는데 처음에는요 쪼끔 시간이 할애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아이 수준을
수정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아이 수준을 그대로 파악해야 하거든요. 자, 이 아이가 지금 27개월이에요. 27개월. 제가 등록한 아이가 3월이고요. 자, 그랬을 경우에 27개월이면 만 2세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어떤 선생님이 그랬죠. 아이들마다 수준이 다를 수가 있죠. 정확해요. 자, 여기 보면요. 아까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혼자 할 수 없지만 교사의 도움을 받아 즐겁게 기분 좋게 씻는다가 뭘까요? 0일세 수준이에요. 교사의 도움을 받아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하며 기분 좋게 씻는다. 이건 0일세 수준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수준은 뭘까요?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혼자서 할 수 없지만 스스로 해보려 시도를 하고 교사의 도움으로 마무리한다가 1세 수준인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 차이가 이렇게 짧지만 간극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교사가 돕는 거와 안 돕는 거, 스스로 씻는 거, 이렇게 큰 차이만 아셨는지, 이 자세한 스스로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 1세 수준인지 혹시 아셨어요? 그런데 모든 1세들이 1세 수준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 반은 2세인데도 아직도 교사의 도움을 받아 손 씻기와 이따기를 하며 기분 좋게는 씻는다면 이거를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선생님들이 이 관찰 기록을 활용하려면 제대로 된 정확한 진단을 내리셔야 돼요. 우리 반 아이가 만 2세라고 전부 다 2세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하는 이유는 아까 뭐라고 했죠? 매달마다 기록했던 것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1세 수준, 우리는 2세인데 이 아이는 그냥 1세 수준인 것 같다. 그럼 1세 수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 사진도 넣으시면 넣고 안 넣으시면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3월 27일 나는 총평 간략하게 적으시면 돼요. 여기에 기존에 내가 작성했던 거를 너무 많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여기에 작성했던 체크리스트 중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우리 반 아이는 지금 배변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구석에 가서 배변 훈련을 한다든지 이번 달에 이 아이에 해당되는 특이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것만 기록하시면 돼요. 왜? 전체적으로 체크는 다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제가 여기 볼게요. 선생님이 상월분을 출력하면 자, 이렇게 출력물이 제공이 돼요. 제가 영역별로 나눠 놓은 이유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6개 영역을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지 않아요. 몇 분 걸리진 않는데 그 다음 달에 이걸 복사해서 변화되는 것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영역별로 나눠 놓은 이유는 선생님이 혹시라도 매달 한 개 영역만 하면 되는데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해야 될까 할까 봐. 그럼요. 교사가 일반적으로 하는 관찰일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출력만 하시면. 그리고 여기 보면 선생님 총평. 다 이걸로 평까지 다 받으셨어요. 이대로 해서. 출력물도 너무 많아였는데요. 제가 12월에 저희가 업그레이드 되는 버전은 이거를 좀 더 글씨를 다 이어붙이기도 되어 있어요. 문장으로 좀 더 나타나게. 이렇게 해서 출력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매달 하는 기록들을 왜 한다고요? 네. 다 받고 계세요. 네.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그 문서 중에 요즘 온라인 그 지류 문서 거의 안 쓰잖아요. 한그루라고 그런 업체도 있죠. 그죠? 그거 프린터 하지 말고 여기서 한그루에서 프린터 그 업체 그걸 열어서 보여줘서 평가제 받는 기관도 많아요. 요즘은 그 종이 전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언제까지 출력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사이트 열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아, 그래도 관찰자가 좀 편하라고 출력을 해 놓으시기도 하세요. 담임교사 다 있고 아이 이름이 있으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네. 다들 그냥 편하게 잘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평가제 왔을 때는 좀 출력을 하시다가 지금은 출력 안 해요. 체크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출력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당연히 평가제 당연히 제가 자문을 받고 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매달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매달 내가 기록을 했는데 발달 변화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한 달 했던 발달 변화는 한글 문서 하나하나를 분석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보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여기 통계를 누르면 제가 22년도 3월부터 22년도 7월까지 이미 제가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구간별로 통계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아이 이름, 선생님 이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기본생활 주황색이니까 기본생활도 4월, 5월, 6월, 7월 점차적으로 높아지네. 또 자연탐구 영역은 보니까 3, 4, 5월은 그대로 가다가 5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팔달 변화를 이때 알 수가 있죠. 급작스럽게 늘어나네. 여기에서 선생님이 단번에 볼 수 있는 거는 아마 의사소통 영역에 아이들이 어느 달에 빠르게 증폭했는지를 빨리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점수표를 어머님한테 뭐라고 설명드릴까요? 하는데 우리가 체크리스트가 아까 다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다 점수치를 해놓은 거예요. 수치화해 놔서 선생님이 체크하고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다 기록이 되면 요렇게 아이를 발달 변화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좋은 건 선생님이 지금까지 작성했던 총평도 다 겹겹이 쌓여요. 자동으로. 얼마든지 검색하면 지금은 6, 7, 8월까지 다 있죠. 그런데 선생님이 3개월만 하면 3개월치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대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편집이란 게 필요하죠. 어떻게? 다 수정이 돼요. 3월 27일 거를 제가 이렇게 복사해서 맨 위에 올리시고 붙이기. 그다음에 4월 거도 제가 뒤에 건 지우고요. 문장만 이렇게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편하잖아요. 라고 해서 이렇게 붙이기. 그래서 문장 이런 것도 다 지우시고 요 정도 내용만 아니다, 이다 요것만 교정하셔서 요게 선생님의 발달 변화를 나타내는 총평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나는 좀 몇 마디 더 남기고 싶다면 더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의 누적된 기록을 불러와서 데이터화해서 요걸 정리만 하면 관찰 기록 총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하시던 방법보다 더 정확해요. 그래서 요게 제가 개발한 선생님들을 위한 관찰지고 더 좋은 건 이거예요. 제가 사진을 통해서 아이들의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아이들의 그 초상권이 있어서 제가 막 네이버나 이렇게 무료 사이트에 이용되는 사진을 제가 캡처했을 뿐인데요. 사회관계 영역을 보면요. 사회관계를 어떻게 사진으로 표현하지 않는데 누가 얼만큼 친했는지가 보여요. 친구 관계가 어땠는지. 얘는 지금 3월부터 7월까지는 진짜 이 아이와 친하구나를 한 번에 볼 수가 있고요. 또 의사소통 영역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끼적이기 자료를 많이 올리시거든요. 그러면 얼만큼 변화된 끼적이기를 있는지 포트폴리오에서 엄마한테 탁 겹쳐서 1학기 상담 혹은 1학기 아이의 발달 총평이라고 해서 유인물로 배부를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사진만 그냥 핸드폰으로 올리기도 하고 사이트에서 그냥 올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프린트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그대로 프린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첫 번째 달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우리 아이를 등록하고 이 진단이 1세가 맞는지 2세가 맞는지 한번 고민을 하고 저장을 했다면요. 저장을 하면 두 번째 달은 아이들이 그렇게 큰 변화가 매달 일어나진 않아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거를 복사하면 첫 번째 달 그대로 불러와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정도는 1세에서 2세가 된 것 같아. 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도 1세에서 2세가 된 것 같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요 몇 개만 체크하시고 다시 저장하면 4월에 관찰 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달은 정말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관찰 일지를 작성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 아이의 발달 변화를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첫 번째 달은 2세라고 무조건 2세 수준 하면 매달 2세 수준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아이들 발달 변화가 똑같이 2세니까 변화를 체크하지 못해요. 그런데 0일세 수준인 부분도 있고 1세 수준인 부분도 있네. 그걸 정확하게 체크하시면 두 번째 달은 변화된 몇 가지만 체크하면 1분 정도 시간이 더 줄어들기도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관찰 일지 도구랍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볼게요. 원장님의 권유로 원 전체가 이제 관찰 일지 쓰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무료 교육을 받고 평가 강의를 드렸어요. 어떤 부분 어떻게 쓰고 예시도 다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두 번째 달부터는 한층 수월해졌어요. 전달의 관찰을 복사해서 읽어보면서 변화된 부분만 바꾸니 세상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벌써부터 이렇게 수월하니 더 익숙해지면 얼마나 편해질까 기대가 가득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물도 어떻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기존에 작성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발달 변화가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기록이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기록을 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게 너무 힘들고 '나는 아직 전문가가 아니어서 뭘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면 도구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학부모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 말고 우선 제가 쓰는 것 중에서 학부모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학부모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부모 상담 시 관찰 일지를 왜 구비해야 될까요? 그거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 볼게요. 관찰 일지를 왜 가지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야 되죠? 항상 그렇게 관찰 일지를 토대로 학부모 상담을 연계했는지 면담을 보거든요. 근데 왜 해야 돼요? 왜? 그럼 어머니 잘 먹고 잘 자라요? 보통 저 친구하고 요즘 다투긴 한데 요즘은 잘 지내요 하는데 왜 관찰 일지 가지고 부모님 상담에 이용해야 될까요?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다들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자, 기관에서 이렇게 부모님 상담하기 위해서 혹은 1학기의 아이의 성장 과정입니다고 출력해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걸 받은 부모님은 원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 아이들의 발달 변화 분석을 요렇게 체크해서 올려 놨어요. 그럼 이거를 부모님 상담 자료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님, 3월 달에는요. 언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했는데 이때 보면 5월 정도 되니까 이때부터 문장으로 무슨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고 선생님이 말하는 하나하나의 설득적인 근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관찰일지가. 그런데 선생님이 문장으로 매일매일 기록을 하면 그걸 어떻게 분석해서 부모님한테 전달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발달 총평을 통해서 어떤 기관은 보니까 직장 어린이집은요. 선생님이 했던 매달 매달을 체크해서 점수해서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 통계를 돌려 가지고 수치화하시더라고요. 너무 번거롭잖아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왜? 이걸 왜 하세요?" 했더니 부모님이 한눈에 알기 쉽게 어떤 발달 변화가 있는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찰 일지를 학부모 상담에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아이한테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아이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에 설득을 하고 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아이가 부족해요. 이 아이는 아직 늦대요. 다른 아이에 비해 느려." 이런 말은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달에 비해서 이번 달은 좀 빠른 양상을 보입니다. 또래에 비해서는 이렇지만 예 이 아이는 제대로 된 발달을 하고 있어요."라고 도표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면 선생님이 훨씬 더 전문적이고 선생님의 발달 기록을 원장님이나 어머님들이 더 신뢰를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찰 기록을 토대로 부모님 상담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토대로 상담을 했더니 혹은 1학기 총평을 했더니 부모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저는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원장님들이 놓치는 부분 혹은 부모님들은 어쩌면 저의 개발자의 의도를 이렇게 빨리 파악했을까 싶었어요. 자, 보면요. 이렇게 길게 적었대요. 발달 사항 보내주신 내용 너무 잘 봤어요. 다른 친구들하고 노는 거 눈으로 보고 저 나름대로 좀 비교를 해 보는데 객관화된 자료가 있는 건 아니라서 진짜 얘가 나이대로 잘 크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었는데 4살 되고 나니 폭풍 성장한 것 같고 선생님이 이렇게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육아라는 게요.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 늘 비교하고 '이게 맞나?' 싶은데 잘 크고 있다는 성과를 선생님이 보여주셔서 너무 마음이 놓여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학부모 상담할 때 어머님이 이런 만족을 가지고 상담을 마무리하나요? 자, 다른 어머님은요. 대략적으로 몇 세 정도 수준인지 연령을 좀 표기되어서 이전보다 좀 시각적으로 좀 이해가 빨랐고요. 또 사진이 한 컷씩 들어가 있어서 얼만큼 자랐는지 그리고 또 여러 영역에서 어떤 수준으로 서술되어 있는지 집에서랑은 다르게 자료를 보고 보니 참 비교가 많이 되고 '아이가 많이 컸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주신 게 고스란히 보였던 자료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 공들이질 않거든요. 누적된 기록, 꾸준한 기록인데 이게 오랜 시간 공들여 주신 고스란히 보였던 자료였어요. 안 그래도 집에서 느끼는 발달 변화,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은 분명히 잘 크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들이 지금 뭘 원하고 있을까요? 객관적인 자료요. 한눈에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
요게 지금 궁금하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부모 상담할 때 일회성으로 부모님들이 알아가는 것들이 만족도도 좀 중요하겠죠. 그럼 부모님들은 어떤 부분을 보여줘야 만족할까?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그 객관화된 자료를 만들기가 선생님들이 서술형 자료로는 객관화 자료를 하기가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런 사이트를 활용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힘 들이지 않고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신뢰도를 가질 수 있도록. 자, 23년도에는요. 23년 1월에는요. 지금 있는 거는 평가제 기반한 표준 보육 과정의 6개 영역, 5개 영역의 체크리스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국가 수준에. 그런데 23년도에는요. 추가가 되어 있어요. KCDR 발달 검사 도구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언어 발달이 많이 지연이 된다고요. 이거는 뉴스에도 나오고 원장님이나 선생님도 현실에서 가장 많이 느껴지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언어 표준화된 도구가 들어가서 이거는 매달 할 필요는 없어요. 한 3개월에 한 번 체크해서 그거랑 같이 구비하시면 되니까 요 세 가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이거는 1월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기관 가입되고 선생님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선생님들도 이어서 1월에 요 검사 도구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기존에 결제한 회원들에게는 그만큼 우선 무료권을 드릴 거예요. 결제한 내용만큼. 그래서 나중에 써야지 하시기도 하실 텐데요. 한번 연습 삼아 미리 가입하면 제가 그만큼 적립해서 쿠폰을 더 드릴 거예요. 왜? 저는요. 이 도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개발을 했지만 처음부터 믿고 따라와 준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이게 뭐라고. 이게 편하는 방법이 훨씬 더 많고 예문복사해서 붙여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좀 성장하고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시는구나를 제가 느껴서 이런 분들은 제가 더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나중에 결제해야지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지금 결제하면 그만큼 제가 누적된 적립금을 1월에 사용할 때 할 거예요. 그렇죠. 평가제에서는 6개월에 한 번 발달 평가를 해야 되는데 발달 평가 그래프와 총평으로 하나 출력하시면 돼요. 끝이에요. 네. 그게 발달 변화가 드러난 총평인 거예요. 그거면 돼요. 아시겠죠? 네. 다 지금 평가제 다 받고 계세요. 수월하게 다 넘어가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이게 제대로 된 발달 평가 아닐까요? 그래서 요거 인제 나중에 12월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인제 오픈되면 말씀을 드릴 테지만 아마 기존에 지금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도 있어서 "이런 혜택은 제가 꼭 드릴 거예요."라고 해서 제가 강의 때 꼭 누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여기서는 관찰 일지, 관찰하는 내용 혹은 우리 아이들 사이트 사용법에 관련된 무료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저는 개발은 하였지만 이 도구를 개발자의 의도대로 활용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선생님 분명히 사용하면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편한 거 플러스 아이들한테 도움되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활용해서 선생님의 신뢰도가 쌓이고 선생님의 전문성이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거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어떠한 의도로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를 꾸준히 무료 강의를 통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료 강의를 계속 할 수 있는데 오늘 가입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관찰일지를 토대로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3 월부터 계속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근데 나실까요? 할 수는 있는데 3 월부터 그 아이 수준이 할 수 있을까나 싶어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시다면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제는 관찰일지예요. 관찰일지에 관련된 건 사이트가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관찰일지 작성해서 어려운 부분도 다 질의응답을 단톡에 주셔도 돼요. 그 외적인 거는 저한테 개인톡 주세요. 선생님이 애로사항이나 어린이집에 관련되는 거 저한테 개인톡 주세요. 제가 시간이 되면 답을 웬만하면 다 해 드리는데 거기 안에 공간은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있으니까 번거롭고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알람을 꺼 놓지만 누군가는 알람을 켜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해, 카톡 공해가 있고 이거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네. 저한테 관찰일지 외적인 내용은 저한테 개인톡을 주시면 됩니다. 총평 한 번만 더 보여 드릴게요, 총평.
자, 총평은 이렇게 관찰 기록 총평을 작성하면 되고 누적된 기간별 이미지도 나와요. 자, 총평은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장님. 관찰 노트 작성 들어가서 맨 처음에는 원생을 등록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관찰 일지를 작성해야 되고요. 이 총평, 통계 그래프에 들어가면요. 그동안에 누적된 통계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통계를 하면 이 구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3월부터 7월까지 작성을 했거든요. 7월까지 작성을 해서 요렇게 3월부터 7월까지의 발달 변화 그래프가 나오고 또 선생님이 매달 기록한 총평이 이렇게 누적되어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어떻게 수정하라고요? 번호는 지우고 날짜 일별은 지우고 3월에 있었던 내용을 복사해서 앞으로 당기시면 돼요. 요 정도 수정은 하시고요. 왜? 이거를 그때그때 선생님들 불러오는 방향대로 저장이 안 되는 이유가 구간별로 불러오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누적돼서 이렇게 불러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4월도 지우시고 4월도 3월 다음에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3월 다음에 붙이시고 제가 요거는 문장을 예시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5월도 3월 다음에 다 붙이셔서 이 정도 되면 총평이다 쭉 읽어보시고 문맥에 안 맞는 거는 조금 수정하시면 되면 이게 선생님의 1학기 총평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수정하시면. 이 내용이 뭐죠? 선생님이 작성한 게 아니라 매달 총평에 간략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관찰 기록 총평 프린트 하시면 요거. 그럼 누가 있다는 거 여기 반명, 선생님 이름 다 나오죠. 그래서 다 이걸로 총평 기록받고 평가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들한테 제공하는 자료도 이거를 제공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만약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언제든지 뭐 1대1 문의나 저 개인톡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또 30분이 넘었죠. 관찰일지 매달 사이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무수히 얘기하는 거는 선생님들의 정확한 기록이요. 이 한 아이의 성장 발달에 큰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알고 관찰하는 것과 모르고 관찰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 아이가 어떠한 발달을 알고 있는지 진단하는 것과 그 다음 발달은 무엇인지 알고 지원하는 것과 발달의 속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은요. 정확한 기록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정도 정확한 기록을 할 정도로 아이 발달을 모른다면 그냥 도구를 쓰시면 돼요. 도구를 쓰시면서 배워가세요. 아이의 발달이 0~1세 수준은 어떤지, 1세 수준은 어떤지 배워가시고 선생님은 반드시 아이를 위해서는 관찰과 기록이라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게 평가제여서 일이어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사니까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관찰 기록과 관련된 내용이 혹은 작성이 힘들면 정말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단톡에 문의 주셔도 되고 개인톡으로 문의 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론적인 부분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되고요. 제가 또 11월에도 오늘은 이번 시즌에 학부모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문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설명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다음 달엔 또 다른 내용이 되겠죠. 아마 다음 달에는 저번에 저희가 사회관계를 영화만 훑어봤었어요. 다음 달에는 아마 사회관계를 유하는 어떤 부분을 봐야 하지? 그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아니면 11월에 정말 필요한 관찰 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도 제가 그거 감안해서 강의를 좀 짜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가 30분을 지키려고 했는데 항상 40분이 넘네요.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거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이제 스마트한 시대인데 한글 문서를 쓰는 직종은 거의 어린이집뿐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는 평가제가 아니라 원론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이 관찰 기록이란 걸 하지? 그러면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지? 생각하시고 실행하시고 선생님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지금은 좀 늦어서 이 강의를 좀 마치겠지만 궁금한 거 있으면 정말 개인톡 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도 이 시간 저녁 시간 되게
바쁘실 텐데 많이 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